오늘 강사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예. 뭐, 예, 서로 아는 사이에 뭐 또 소개까지 하고 좀 쑥스럽네요. 오늘 서울 인천 경기 이 당직자 회의 형식으로 하게 됐는데요. 괜히 선관위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뭐 당원 집회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제가 있어서 걱정을 해서 의견을 전해와서 그러면 선거법상에 문제가 없는 형식으로 하자 해서 이제 확대 당직자 회의에서 당직자들 오시고 또 당원들도 관심 있는 분들 오시고, 근데 어차피 지금 이게 당 홈페이지에 생중계되죠? 어떤가요? 예. 그럼 우리 중계방송을 지켜보는 당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그런 경위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사실은 오늘 이야기들이 뭐 우리가 비공개로 하는 회의 같으면 무슨 얘기를 해도 좋은데, 사실은 당 홈페이지에 이제 중계도 되고 있고 선관위에서도 볼 거고 또 기자분들 중에도 혹시 보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다른 정당 우당의 이 당원들도 보실 수 있고, 설마 아니면 한나라당에서 보지 않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 어떤 부분들은 이제 밖으로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운 대목들도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저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이따 이야기하시고, 특히 이제 우당들에게 결례가 되거나 이럴 수 있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되도록 삼가하면서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직자 회의니까 이제 강의라기보다는 보고, 수도권의 시도당 또 지역위원회의 상근 당원들을 위한 당대표의 정세 보고, 뭐 또는 당의 향후 진로와 관련된 보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재보궐선거 진행 중인 상황이고 한 열흘 후까지는 이제 선거가 주 이슈가 돼서 갑니다. 그 선거 때문에 사실은 진보통합,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혁신과 통합 또는 뭐 대통합론,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잠복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다시 2012년 총선 대선과 관련된 야권의 정계 개편, 통합연대, 이런 주제들이 곧바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도 이제 내적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민주노동당도 역시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진보신당에서 나오신 새진보 통합연대에 계신 분들도 나름의 고민들을 지금 깊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혁신과 통합이나 또는 진보통합 시민회의 쪽의 여러 이제 고민, 이런 것들도 진행 중이고, 선거가 끝나기 전 또는 끝난 직후에 이런저런 공개적인 제안이 어차피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주요 당직자들 사이에 중앙당이나 시도당 위원장님들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 당의 행사로서 우리 이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당원들, 다른 시도당의 당원들도 다 보시기 때문에 지금 당 대표나 중앙당 지도부 또는 상임중앙위원회,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하고 있는 고민, 이런 것들을 당원들과 함께 나누고, 지방선거, 지방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 조금은 급박하게 진행될지도 모를 전국 상황 속에서 우리 당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그 바탕 위에서 당의 진로나 2012년 전략방침에 관한 또 새로운 합의들이 필요할 때 그것을 빨리빨리 이렇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오늘 이 대화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제 오늘 보고 내용은 지난번 상임중앙위원회의 4가지 결정사항이 왜 나왔고 그 결정사항의 이면에 어떤 고민들이 깔려 있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있는 그대로 당원들께 보고드리고, 또 이 내용이 나가면 우리 당원은 아니지만 꾸준히 국민참여당을 아껴주시는 유권자들께서도 또 SNS나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또 국민참여당 당원들의 고민을 이해하시는데 그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취지에서 타 당에 대한 결례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들은 다 드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당이 지금 몇 군데 지방선거 후보를 내고 선거를 치르고 있고, 또 서울의 당원들은 박원순 후보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뛰고 계시고 온라인에서도 많이 활동하시고 이런 상황입니다만, 이것은 이제 표면에서, 강으로 치면 강의 표면에서 물결이 있는 이런 것들이고, 강심으로 내려가면 이런 선거 국면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변화의 조짐, 이런 것들이 감지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1, 2, 3, 4로 이렇게 정리해서 공개했던 상임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환기해 보면, 이제 현 시점에서 국민참여당의 기본 입장은, 첫째는 지난 1년 또는 공개적으로는 약 6개월에 걸쳐서 추진했던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을 통한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 이것은 여전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일단 좌절되었지만 계속해서 우리 당은 그것을 추진해 나간다, 이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민주노동당뿐만 아니라 새진보통합연대, 진보통합시민회의, 국민참여당 모두가 큰 틀에서 어떤 큰 결단을 통해서 좀 신속하게 그렇게 이 일을 성사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세 번째는 혁신과 통합이 출범해서 거기서 이제 대통합정당 또는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의 통합, 또는 민주노동당이 안 될 경우도 민주당이 안 될 경우,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열린 자세로 그 문제에 대해서 임해 나간다, 그런 겁니다. 100만 밀란, 또 지금은 더 큰 규모로 혁신과 통합이 제기하는 의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이 판단을 하거나 선을 긋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분들의 고민을 들여다보고 또 우리의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길들, 국민의 요구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가도록 하자. 이게 이제 세 번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사실 한 묶음이지만 기존 진보 정치 세력의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대중적 진보 정당을 건설한다는 방침, 또 이것을 기본으로 해 나가지만 동시에 우리가 다른 어떤 가능성들을 배제하고 선을 긋는 것은 아니다. 충분히 우리가 열린 자세로 논의한다는 얘기는 또 논의를 한 끝에 무엇인가 합의가 되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국민참여당은 2012년 총선 대선에 대비한 자체의 역량 확보, 준비, 이런 것들을 해나간다. 이 이야기는 1번, 2번, 3번에 해당되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는 우리가 창당 당시에 표방했던 지방선거 때 견지했던 다당제 하의 연대연합을 통한 2012년 돌파, 이런 것들을 해나간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앞에 두 가지가 안 되더라도 당을 없애거나 해산하거나 어디 당이 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어려워도 다른 선택이 없다면, 그렇다면
원래의 노선으로 복귀하는 이런 의지를 밝히는 것이 네 가지인데요.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 결정이 사실 아무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보기에 따라서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결정을 한 이면에는 몇 가지의 우리 당이 근자에 해왔던 일들이 남긴 성과 또는 한계에 대한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의 관계입니다. 원래 우리 당이 창당할 때는 이렇게 작은 규모로 소위 친노 진영의 한 블록 또는 일부만으로 당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친노를 아우르는 그런 시민정당, 진보적 시민정당 이런 것을 하려고 했죠. 근데 당시 정치 정세 속에서 별도의 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양해하고 창당을 하는데 동의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당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민주노동당이라는 이 당 자체는 10년 좀 넘었습니다만 연원을 추적해 들어가면 1987년 대통령 선거 때 백규환 선거운동본부 거기서 시작해서 국민승리 21을 거쳐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약 25년에 걸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사부터 시작해서 보면 이 정치 세력과 국민참여당과의 관계가 이토록 중대한 의미를 가지게 되리라고는 창당할 때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방선거 때 연대연합을 하는 그런 경험의 공유 그 바탕 위에서 또 펼쳐지는 정치 정세 속에서 그 논의가 시작이 되었고 거의 1년에 걸쳐서 비공개 이제 논의 과정이 한 6개월 공개로 전환돼서 한 6개월 약 1년 정도의 논의와 통합 시도를 거치면서 통합이 되지는 않았지만 무엇이 이렇게 남아버렸어요. 적어도 국민참여당의 경우에도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건설하기 위해서 힘을 합칠 필요가 있고 민주노동당과 화해하고 서로 이해하고 껴안고 서로의 차이점을 또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의 정치 세력을 형성하자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주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다고 생각해요. 압도적으로 많은 당원들이 100% 흔쾌한 것은 아니지만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자 라는 의지를 가지셨고 민주노동당 쪽에서도 대의원의 65% 실제 당원 수준으로 내려가면 80% 넘는 압도적인 당원들이 국민참여당의 통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1년 전만 하더라도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고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1987년에 시작되었던 이 진보 자유주의 세력 또는 뭐 개혁 세력과 진보 세력 사이에 감정적 대립과 분열의 골 그리고 민주정부 10년 동안 경로 의존적으로 형성되었던 적대적 관계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또 정권을 바꾸더라도 지난 민주정부 10년 때와 똑같은 정치 지형이 생겨서 또 똑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이런 것이 있고 결국 이 위험을 극복하고 우리가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진보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 감정의 골, 대립의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을 반드시 치유하고 넘어서야 된다는 것. 이 일의 중요성을 예전에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지만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고 가능하다고 보지 않았는데 또 말끔하게 지금도 완벽히 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지만 이것이 실제 가능하고 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 우리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록 민주노동당에서 부결되기는 했지만 그 약 6개월에 걸친 사실상 공개적인 논의를 했다기보다는 공개적으로 일이 진행된 거죠. 실제 협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심전심으로 때는 비공개적인 대화를 통해서 또는 공개적인 어떤 공방을 통해서 어떤 쭉
또 각 당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표출되었던 당원과 지지자들의 이 마음, 이런 것들은 양쪽 모두가 이 분열의 고를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가 되어서 손을 잡고 조금씩 다른 그대로 서로 인정하면서 동지가 되는 것을 승인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어떤 입지라든가 당의 미래와 관련된 차원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성과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1번에서 그렇게 의지를 다시 표명한 것은 상임중앙위원회가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들이나 중앙당의 지도부가 다 그렇게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매우 소중하다는 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서로가 나누었던 어떤 마음들, 이런 것들은 꼭 지켜나가자. 그리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예, 우리들의 자존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념, 정치적인 어떤 자존심, 또 어떤 주도권 다툼을 둘러싼 어떤 심리적 갈등,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대중의 요구를 기꺼이 껴안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각 정치 주체들은 어제까지와 다른 견해를 오늘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내가 어제 그저께 이렇게 주장했는데 국민참여당을 안 한다 이랬는데 어느 날 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쑥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자기의 사적인 이익이라든가 어떤 정파적인 계산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 되기를 요구하는 민심, 지지자들의 요구, 당원들의 소망, 이런 것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일선에서 정치를 하면서 각 정파를 이끌어온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제의 말과 오늘의 주장이 다를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대중의 요구를 껴안기 위해서 나의 입장을 변경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2항에 결단하자라고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럼 지금 결단할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어떻게 말하기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노동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 중이고 민주노동당과 새진보 통합연대 사이에서도 여러 대화가 오가고 있고 새진보 통합연대 안에서도 또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1항과 2항의 상임중앙위원회 결정의 배후에 놓여 있는 우리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분위기, 특히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부결된 직후부터 내려오는 버스 안에서 시도당 위원장들이, 참여당 시도당 위원장들의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 각 지역위원회에 와서 지역위원장님들이 우리 당 지역위원장님들한테 미안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요. 민주노동당이 우리 보고 미안하다 그러고 우리가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관계는 25년 만에 처음 있는 관계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이고, 가능하다면 12월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전까지 어떤 전기를 마련해서 신속하고 전격적인 방법으로 다시 한번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또 새진보통합연대, 진보통합시민회의 등등이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면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그렇게 의사를 쭉 전달해 왔습니다. 지금도 대화가 진행 중이고요.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안건을 부결시키는 데 앞장섰던 분들과도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대부분은, 일부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는 근원적으로 국민참여당과 통합을 거부하지만 반대하셨던 분들 그 세력의 다수가 사실은 새진보통합연대 쪽만 된다면 국민참여당과도 해야 된다는 입장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이 좀 잘못 풀려서 그렇게 된 것이어서 그 노력은 지금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기에는 지금 각 정파의 여건이 원만치 않아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이 일을 해내기 위한
어떤 사전에 충족돼야 될 조건이 뭔지,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각자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이런 대화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좀 예상보다 길어졌는데요. 사망에 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를. 사망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은 혁신과 통합이 발족하기 전까지 100만 밀란 단계요. 100만 밀란 단계까지는 이것이 매우 선언적이고 당위적인 성격을 가진 시민운동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인지하기에는 그렇게 대통합에 대한 제의를 하면서도 100만 밀란과 민주노동당과의 대화가 부족한 것으로 우리는 판단을 했습니다. 대통합이 되려면 최소한 민주노동당까지는 다 가야 대통합이고, 그런 대통합이라면 참여당 당원들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합류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다시 기존의 진보정당을 고립시키고 또 민주당과의 소통합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100만 밀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임해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좀 서운하게 생각하시기도 하고요. 또 이제 각 지역으로 가면 100만 밀란 회원들이나 참여당 당원들이나 뭐 비슷비슷하고 동네에서 다 알고 사실 서로 매우 좋아하는 신뢰하고 믿고 정이 많이 쌓인 관계 아닙니까? 또 우리 당원들도 100만 밀란 회원으로 무지하게 많이 가입돼 있고요. 그걸 뻔히 알지만 이것이 자칫 상층부에서 민주노동당과의 대화가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그렇게 가게 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우리가 매우 소극적으로 임해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당시 100만 밀란에는 약간 이제 민주노동당 당원들도 일부 거기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제안해서 해보다가 민주노동당이 여기 참여하지 않으면 국민참여당만 와서 통합해서 가자, 이런 기류가 꽤 강했습니다. 제가 접한 것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구상에는 동의 못한다,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이제 100만 밀란이 한 구성 부분으로 참여한 혁신과 통합이 발족하면서 혁신과 통합은 그런 경향성을 뚜렷이 가지고 있는 단위는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혁신과 통합은 민주당부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까지 다 들어오는 대통합을 목표로 하되, 그것이 어떤 주체의 거부로 인해서 잘 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정당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합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빠지는 쪽이 민주당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빠지고 나머지가 합치는 식의 통합, 이런 것들도 선택 가능한 경우에 따라서 선택 가능한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과거 100만 밀란보다는 훨씬 상층이 강화되면서 상층의 역량이 강화되는 동시에 그 상층의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국인식, 경향성, 이런 것들이 그렇게 민주당 중심으로 쏠리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지금 당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과 통합은 100만 밀란과 달리 민주노동당과 매우 다양한 채널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아주 크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국민참여당과도 대화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사망을 이야기한 것은 앞으로 전개될 정치 정세가 확실히 전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진보정당, 기존의 진보정당까지 다 참여하는 대통합, 이것을 거부한 적이 없고, 경우에 따라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12월 10일경에 있을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는데, 민주당 전당대회의 안건은 그것보다 한 보름 전에 확정이 될 겁니다. 11월 중순쯤 돼 보면 민주당이 혁신과 통합이 제안하는 방식의 당헌 당규나 진보 세력 정체성 보장 방안을 내포한 통합에 대해서 이것을 전당대회에서 의결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 일정을 가져가 보면 이제 사업 설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각 정당들이 절차를 밟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논의를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 될 시기이고, 이 문제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은 대체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진보신당은 좀 논의로 일단 하더라도 민주노동당까지 참여하는 대통합이라면 이것은 해볼만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통합, 시민회의, 혁신과 통합. 혁신과 통합의 운영위원회에는 당적을 가진 분들이 다 배제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명숙 총리님은 공동대표에 안 들어가 계시죠. 대표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당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적을 가진 분들은 의결기관에 못 들어오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혁신과 통합이 민주당 쪽으로 쏠려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가능성 A 하면 민주노동당까지 포함되는 대통합, 이것은 우리가 한번 논의해 볼 수 있고, 이것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바람직한 일로 보고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참여하지 않는 민주당과의 통합, 이것은 이제 현재 당 지도부의 판단은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부정적. 부정적이고, 그것은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정파 등록제로 한 당이라고 할지라도 제도상 도입해봤자 그것이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짓이겨진 사례를 우리가 열린우리당 때 너무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보증이 없다는 것이죠. 적어도 민주노총, 전농, 전교조 이런 대중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과 또 국민참여당과 혁신과 통합, 시민사회, 여기가 다 보증해서 참여해서 하는 거라면 어느 정도 그 당헌 당규나 약속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 우리만 가서는 그걸 담보하기 어렵다. 가게 되면 또 고달프게 기존의 약속을 지키라는 싸움을 하게 될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우리는 부정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혁신과 통합에서도 우리가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잘 알고 계신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민주당이 저희로서는 지금 그걸 할 의향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민주노동당까지 포함되는 대통합에 대해서는 민주당 쪽이 그것을 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만약 민주노동당, 소위 말하는 민주당 안에서도 뭐 종북 세력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마당이니까 민주노동당까지 포함되는 그런 정체성 보장 방안을 갖춘 대통합 이런 것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것을 전당대회 의제로 확정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다음 그런 상황에서는 혁신과 통합, 진보통합 시민회의,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새진보통합연대까지 아우르는 제3의 정치 세력, 새로운 정당, 이것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는 좋다고 본다.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가능하다면. 근데 이제 다만 걱정은 국민참여당처럼 소위 친노 진영의 일부만을 대표하고 있는 이 세력조차 민주노동당 쪽이 어떤 이념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확 앉지 못하는데, 혁신과 통합에 그 엄청난 상층부의 저명 인사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기까지를 포함해서 통합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혁신과 통합 쪽에서도 민주노동당과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저희는 매우 바람직하다. 오히려 그 전에 진보통합시민회의,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만 합쳐서 당을 하는 것보다 혁신과 통합까지 같이 당을 하는 것이 훨씬 힘있는 정당이 될 것이다. 거기에는 김두관 지사도 들어와 계시고요, 이해찬 총리, 조국 교수, 뭐 정말 우리로서는 한 당에서 활동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진 많은 분들이 거기 계시잖아요. 우리로서는 엄청나게 좋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텐데, 민주노동당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소위 진보 정체성 문제나 이런 거, 그 걱정이 좀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공론화해서 우리가 제안하고 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미 이 혁신과 통합에서 국회에서 며칠 전에 사업 설명회를 했고,
우리 당에 공문을 보내서 이 제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이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당 내에서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고 또 지금 보궐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 충분히 논의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었기 때문에 답을 못 보내고 오늘 이런 대화 시간도 하고 당원들 여론도 좀 수렴하고 어떤 당원들이 그 제안서를 이미 당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도 했고요. 게시판에. 그래서 공식 제의를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의견을 달라고. 아직은 의견을 못 드리고 있고요. 좀 더 당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한 다음에 중앙당에서는 장준 위원장님 또 일기 당대표셨던 지금 상임 고문님들하고도 또 상의하고 매우 신중하게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의 입장을 세워나갈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왜 이 논의를 서둘러서 하지 않느냐 이런 좀 생각을 가진 분들이 게시판에 문제 제기도 하고 그러시죠. 빨리 뭐 혁신과 통합하고 같이 하자. 근데 사실 혁신과 통합과 같이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그 혁신과 통합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다 좋아하는 분들이고 존경하는 분들이고 노무현 대통령 그 경선 후보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0여 년 넘게 함께 울고 웃고 해온 분들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보면 정말 한 식구나 다름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진보 통합이냐 뭐 혁신과 통합에 같이 하느냐 대통합이냐 이런 것을 수평적으로 늘어놓고 그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제일 처음에 1번 2번 상임중앙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깔려있던 그 고민, 이 소위 개혁 세력과 진보 세력 사이에 25년에 걸쳐 조성된 이 분열의 정서, 상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라는 이 고민이 기본으로 깔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보자. 만일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 판단되는 순간 혁신과 통합과 우리 당이 함께하는 것은 거의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혁신과 통합과 함께하는 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지 않는 것은 그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과는 다른 아주 중요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혁신과 통합이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 쉽고 간단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서둘러 논의해야 될 필요가 별로 없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것을 당에서 공론화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는 가운데 이심전심, 저는 당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상황을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왜 빨리 논의 안 할까, 혁신과 통합의 제안에 대해서. 그것은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논의할 사항이 그것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는 그것은 길게 논의할 여지가 별로 없는 아주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우리 당은 욕심이 더 많은 것이죠. 그냥 그렇게 쉽게 합치는 거 말고 더 어렵고 복잡하고 난관이 많지만 정치사적으로 우리 정치의 혁신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 이것을 꼭 하고 또 다른 것도 하고자 하는 이 욕심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고 간단한 문제인 혁신과 통합과 함께하는 문제는 일부러 논의하지 않고 사실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반영되어서 상임중앙위원회에서는 3항에 그 얘기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제 혹시 저희 보고를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 없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또 거듭드리면서, 사실 혁신과 통합과 국민참여당이 합치고 거기 진보통합시민회의가 같이 하는 이런 그림이요. 민주당도 빠지고 민주당도 빠지고 민주노동당도 빠지고 나머지가 다 뭉치는 통합. 이것은 원래 국민참여당을 창당할 때 우리가 하고 싶었던 정당이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처음에 우리 당을 창당할 때 지금 혁신과 통합 또 진보통합 시민회의에 계신 그분들이 함께 처음부터 당을 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선택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된 경우에는 그것은 절차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이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툴 일도 없고 뭐 복잡할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냥 사정 때문에 각각 따로따로 집을 얻어서 살고 있던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과 비슷한 일이죠. 예, 그래서 별로 논의하지 않고 왔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여기까지가 지금 전부가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의 토대 위에서 상임중앙위원회가 했던 고민들의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전개될 거냐 이렇게 본다면 조만간 진보통합시민회의나 또는 혁신과 통합 쪽에서 이제 만나자. 일단 그게 그냥 공문서 주고받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각 당과 정파의 리더들이 만나자. 저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해요. 만나서 합의되는 것이 없더라도 자꾸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어떤 대화 제의에도 다 응할 겁니다. 민주노동당과도 계속 대화하고 또 새진보 통합연대와도 계속 대화하고 그리고 진보통합시민회의와도 계속 대화하고 혁신과 통합과도 계속 대화할 겁니다. 따로따로도 대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모여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논의해보자. 이런 제안에 대해서도 기꺼이 그런 원탁회의가 되었든 정치협상회의가 되었든 그 어떤 형식이 되었든 적극적으로 그런 대화 제의에 일단 응할 겁니다. 응할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금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이런저런 대화 채널이 공개적으로 만들어지고 정치협상회의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 우리 당원들께서 저는 지난 진보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일일이 다 보고 안 드리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다 당원들께서 상황을 이해하고 계셨다고 생각해요. 토론회도 우리가 온오프라인 한 50여 차례를 했고요. 이 정당 통합 논의를 하면서 우리만큼 이렇게 토론을 많이 한 당은 없습니다. 당원 토론을. 그래서 앞으로도 할 것이고요. 다만 이렇게 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돌발 변수가 생기고 누군가가 막 튀고 이런 갈등이 생기고 이럴지 모릅니다. 앞으로.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우리 당이 어떤 입장에서 이 일을 추진해 왔고 당 지도부가 앞으로 전개될 상황 속에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 당의 기본적인 어떤 인식, 태도, 어떤 전략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해를 하고 있을수록 우리 당의 대응은 더욱 유연하고 그리고 우리 당의 유연한 대응 속에서도 당원들의 결속은 더욱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약간은 오늘 보고가 밖으로 나갈 때 생길 수 있는 약간의 정치적인 리스크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도 대체로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정도가 지금 저희 당대표와 최고위원들 주요 당직자들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향 그리고 계획 이런 정도라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걸로 보고를 마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말씀하시고 또 질문도 하시고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된 설명을 잘 들으셔서 여러모로 이해폭이 넓어졌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그래도 또 우리 당원 여러분께서 궁금하고 좀 더 확인하고 싶은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마이크가 달려갈 것이고요. 몇 분의 질문들을 내용을 정리를 해서 대표님이 일괄 답변을 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한 3분 정도씩 이렇게 모아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일이 계속 답변하면 중복되는 수도 있고 하니까요. 예, 질문하고 싶은 분 말씀해 주시죠. 이 마이크 여기 있는데요. 저쪽에 예. 앉아서 예, 편하게 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수원지역위원회 위원장 주원옥입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일의 순서 이런 것들의 내용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건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여태 진행해 왔던 민주노동당과 진보 세력과의 그 진보대 통합이 성사가 됐을 경우에, 그 경우에 혁신과 통합은 어떤 포지션을 취할 걸로 예상이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 역시 뭐 혁신과 통합까지 포함한, 민주노동당까지 포함한 통합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네, 어떤 식으로든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상처에 대한 치유라든지 또 미래를 봐서는 진보 진영과 저희의 통합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과정에서 만약에 저희만 이루어진 혁신과 통합이 남게 되었을 경우에 어떤 그 포지션을 취할지가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예, 다른 분도 손들어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통하나요? 예, 표시해 주십시오. 질문할 게 별로 없을 만큼 완벽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먼저 우리 주원호 위원장님 질문에 먼저 답변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참 고민되는 내용인데요. 일단 민주노동당이 어떤 방식으로 다시 진보통합 노력을 재개할지를 아직 좀 확실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민주노동당 대의원대회 결정은 매우 높은 찬성률을 기록하긴 했으나 부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민주노동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요구에 어긋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중의 요구에 어긋나는 결정을 대의원들이 한 데에 대한 어떤 반작용,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곳에서 진행 중이라고 보고, 민주노동당 당원들, 활동가들 중에 이것이 부결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며칠간 잠을 못 이룬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간절한 것이죠. 아무리 좋은 어떤 정책이나 주장을 해도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실현할 수 없는 그 아픔, 이런 것들을 희망을 가지고 십수년을 해왔는데 번번이 가로막히고, 또 이번 이 진보통합을, 참여당과의 통합을 통해 새로운 정당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답답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졌다가 민주노동당 대의원 대회 자체에서 부결되는 것을 보면서 그런 기대가 꺾이면서 온 그런 고통, 이런 것들, 우리 당 당원들도 그날 노동당 당대회에서 부결되는 것을 보면서 뭐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울었던 분들이 꽤 계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민주노동당은 우리보다 더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간절한 요구가 대중으로부터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노동당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이 논의를 재개하고 다시 재추진을 해서 짧은 기간 내에 다시 할 수 있을 경우라면, 일단 진보통합 시민회의는 여기 함께 하게 될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혁신과 통합은 이게 다시 이 당과 민주당과의 대통합을 또 추진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좋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대통합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혁신과 통합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지금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혁신과 통합은 많은 회원들이 있는 100만 밀란이 거기 들어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혁신과 통합의 힘은 상층의 많은 지도자들에게서 나옵니다. 반면 우리 당의 힘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아주 많은 수의 당원들에게서 나오죠. 우리 당의 힘은. 그래서 서로 만나면 굉장히 좋은 점이, 시너지가 많이 납니다. 우리 당은 또 광범위한 시민사회 속에서 적긴 해도 또 나름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반면, 민주노동당은 이 노동, 농민 이런 대중단체의 막강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죠. 이 3자가 합치는 것이 가장 시너지를 많이 내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만약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이 가능하다면, 한 상황이라면 혁신과 통합까지도 이 당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혁신과 통합의 진로는 그분들 스스로 결정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뭐 제 판단으로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기왕 그렇게 하는 거 혁신과 통합,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통합시민회의까지 다 해서 하나의 당을 하는 것이 우리 당이 원래 지향하는 지역구도 극복, 정치혁신, 또 정당개혁 이런 데 제일 부합하는 게 아닐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혁신과 통합이 고민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그분들 스스로 논의하셔서 그 문제는 또 어떻게든 결정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다른 분도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쪽. 예, 안녕하세요. 고양시 지역위원회 정근배라고 합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 중에 이제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 날 고양시 지역위에서 혁신과 통합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혁신과 통합은 잘 될 거라고 하는 게 저희 고양시 지역의 공동대표로 계신 유신춘 대표 때문에 잘 될 거라고 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다른 게 아니고 저 지역에 가봤더니 저희 당원분들은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시고 그날 말씀을 많이 듣는데, 저도 그 지역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는데 민노당이나 진보신당 쪽 분들은 한 분도 안 모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상층부에는 어느 정도 되는데 바닥에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 분들이 그쪽에 동의를 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그걸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랑, 두 번째 그날 또 저희가 나는 꼼수다의 정봉지 의원이 거기서 이제 무엇을 했냐면 번개를 했습니다. 네, 140명이나 모였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저도 한 10년 동안 활동을 해서 어느 모임에 가도 아는 분들이 과반수 이상 계시는데 단 한 분도 아는 분이 없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놀랄 만한 정치적인 효과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국민참여당을 하면서 그런 저변이나 다른 사람들을 끌어오는 힘이 굉장히 적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이 어떻게 해서 저희 당의 발전과 나갈 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예, 이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진보신당은 의회에 진출하고 국회의원 숫자를 다수 연합을 확보를 해서 법을 고치고 이런 데 관심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당대회에서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을 부결하고 그리고 이제 독자 노선으로 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뭘 몰라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국민들의 요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 거 다 알고, 그렇게 따라갈 경우에 국회의원 당선자를 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도 다 압니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당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정치를 생각하는 것과 지금 진보신당 분열 이후에 지금 남아있는 진보신당의 활동가들이 생각하는 정치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뭘 오해해서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건 현실적으로 지금 소위 노심조가 탈당하고 남은 진보신당은 그렇게 제도 정치 속에서 세력을 확대해서 법을 고치고 사회를 바꾸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논외로 하고요. 민주노동당은 그 당의 문화가 그렇죠. 우리 당은 당원들이 보면 가고 싶은데 아무데나 가시잖아요. 내키면. 당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왜 하지 말라 그러냐고 그러고.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당대표가 하라 말라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되게 그럴 자유를 다 인정을 하고 그런 바탕 위에서 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민주노동당은 규율이 아주 센 당입니다. 예. 만약 우리 당원의 80% 이상이 찬성하는 어떤 것을 중앙위원회에서 부결시켰다. 그러면 그 당연직 중앙위원회에 되어서 왔던 지역위원장이나 지구위원장이나 남아날까요? 지역에서? 아마 곧바로 소환해가지고 아마 박살을 낼 거예요. 근데 민주노동당은 아주 규율이 센 그런 정당입니다. 그래서 당에서 어떤 방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혁신과 통합이 막 어울리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게 우리 당과의 문화적인 차이고 우리가 이제 인지하고 인정해야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민주노동당과 통합하고 싶으면 각 지역위원회별로 대화해가지고 각 지역위원회별로 막 공동성명 내고 막 난리를 쳐서 두 당이 문화가 비슷하면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당원 총투표도 안 하고 질서정연하게 대의원 대회에서 부결시켰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민주노동당이 혁신과 통합에 대해서는 당의 이 어떤 권위 있는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어떤 행동 방침을 결정하고 그 방침이 당원들에게 쫙 알려지면 또 당원들은 거기에 맞게 쫙 움직입니다. 우리 당과는 아주 달라요. 예, 이제 그렇게 현장에서 벌어지는 차이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노동당과 이 혁신통합 사이 관계는 그분들 스스로 좀 풀어나가셔야 될 관계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우리는 혁신과 통합과도 잘 대화가 되고 민주노동당과도 대화가 잘 됩니다. 민주당하고는 잘 대화가 안 되죠. 그렇게. 그 대신에 혁신과 통합은 민주당과도 대화를 아주 잘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참여당이 왜 새로운 기초를 기반을 못 만드느냐 하면 우리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보고 기성진보정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진보정당이고 우리도 낡아지는 거죠. 국민참여정도 이미 기성정당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무언가 새로운 유권자층을 획득할 수 있는 어떤 내용, 문화, 이 정체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되게 노무현 대통령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 아닙니까? 근데 우리만큼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룬 어떤 꿈, 정치적 지향, 목표 이런 것이 좌절된 것에 대한 원통함, 애통함, 아쉬움, 또 이 MB 정권에 꼭 좋은 의미에서의 복수를 하고 말겠다는 의지 이런 것을 토대로 우리가 모여 있지만 낙곰수에 열광해서 뭐 이제 정봉주 전 의원 카페에 뭐 5만 명이 된다던데 오늘 몰려들고 그 뭐 강서구에서 번개하는데 몇백 명이 모이고 이분들은 전혀 달라요 우리와는. 근데 결국 우리 당이 뭔가 동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를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임계점을 돌파한 정당이라면 그걸로 넓혀 나가면 되죠. 근데 지금은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봐야죠. 이게 우리 자신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미 소위 친노 세력이 모인 이 정당이라는 것도 시대의 흐름을 보면 이미 지나가는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낙곰수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요구와 우리가 정당이라는 형식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실현하고 있는 요구는 아주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 역시도 이렇게 당원이 확대되지 않고 또 오는 당원들이 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것을 가진 당원들만 오는 것은 우리의 외연이 그리 넓지 못하고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그걸 넘어서는 어떤 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우리의 한계, 현재의 한계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우리가 앞으로 노력해서 더 넓혀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몰라서 또는 일부러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것은 아니고 이것이 우리예요. 우리들의 한계, 현재까지. 그 점은 우리가 직시하면서 당활동을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정치를 그만두고 참여당 대표가 아니고 시사평론가로 모으면 금방 그렇게 모으거든요. 근데 그렇게 모으는 것과 이렇게 국민참여당으로 모이는 것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거기 아는 얼굴이 없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예. 예, 다른 분 또 표시를 해 주십시오. 예, 저 가운데 분 계시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의령 지역이 주권당원 행복하루살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질문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우리 당이 이제 야권 진보의 재구성을 추진을 하면서 사실 많은 이제
얘기들이 있었고 동력을 상실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일부 당원분들의 신뢰를 잃은 면도 좀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그 상당히 좀 저하된 당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지도부의 계획이나 그런 뭐 의지, 하여튼 뭐 계획이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지금 서울 그 뭐죠? 재보선 선거가 지나면 또 그 잠깐 보류되었던 그 진보 재구성을 위한 협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또 시작이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좀 우려가 되는 게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12월에 그 예비 후보 등록하는 그런 기간이 되는 상황이고, 그 직전에 아마 결정이 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최적의 결정이 날 거라고 보긴 보지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결정 나서 이제 뭔가 딱 해야 되는데 이미 늦어버린, 그러니까 그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 대비하기에는 너무 이미 늦어버린 그런 리스크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 밖으로 그러니까 내비치는 측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측면이고,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당원들도 그냥 그 방향에 대한 얘기들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실제 그 총선을 위해서 차곡차곡 준비를 해야 될 것들 활동들은 거의 못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그러니까 그 뭐죠, 우리의 방향과는 상관없이 최소한의 할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랑 그다음에 안철수 씨 같은 경우가 아까 뭐 그 이하경 대표가 속한 그런 류의 그런 시민단체 성격이 그런 약간 우리 당 입장에서 이제 약간 우호적인 세력인데, 그런 분들을 저희 쪽으로 이렇게 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뭐 계획이나 그런 게 있으신지 그렇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질문의 초점이 제가 느끼기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진로를 모색할 때는 우리 당의 현실,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저축해 놓은 돈이 3천만 원 있는데 한 자본금 10억 들어가는 사업을 구상해봤자 헛거거든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이 있으면 3천만 원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걸로 사업을 해서 10억 늘린 다음에 가지고 있던 10억짜리 사업을 구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왕왕 당원들과 대화하거나 이렇게 게시판을 보다 보면 우리는 지금 동네 슈퍼밖에 열 수 없는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는데 꼭 마트를 열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심정은 이해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논의를 풀어나가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모인 동호회가 아니고 정당이거든요. 그 정당은 매우 책임성 있게 현실에 맞는 행동 프로그램을 가져야 됩니다.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이제 진보 통합 과정에서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당원들이 자존심이 많이 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할 때 때로 뭐 합당한 요구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도 하지만, 그 아무 자존심도 다 버린 사람처럼 이렇게 당대표가 다니니까 당원들이 속도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겠죠.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되게 좀 민망하고 미안하고, 그렇죠? 당대표가 어디 가서 큰소리 뻥뻥 치고 당의 위세를 과시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디 가면 맨날 주눅 들어가지고 미안하다 그러고 다니고 뭐 잘못됐다 그러고 뭐 맨날 그러고 다니니까 이제 그걸 개탄하는 당원들도 계셨어요. 근데 정말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 이 단합이라는 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가 갈라져 있던 사람들의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수그리고 누군가가 싸움에서 져주고 누군가가 싸움을 피하고 이 일을 누군가 하지 않으면 갈라진 세력이 화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다 갈라져 있는 상태의 자기 기분대로 하면. 저는 좀 저도 가끔씩 속도 상하고 이렇긴 했지만, 우리 마음을 몰라주고 이렇게 하니까 속도 상하고 그랬지만, 지나놓고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굽혀야 된다면 우리가 굽히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 집권 세력에 속해 있었거나 집권했던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죄가 있는 거거든요. 계속 야당만 했던 분들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수그리고 우리가 져주고 우리가 좀 뭐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지난 참여정부 시기, 국민의 정부 시기에 있었던 갈등 중에서 서로 잘못도 있고 서로 지나친 점도 있고 또 서로 정당한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그거를 다 항목별로 나눠서 합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뭐 대체로 볼 때 우리가 좀 빚졌다 하는 분야에 대해서만 우리가 숙이면 또 언젠가는 우리 생각에 좀 그분들도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라고 느끼는 어떤 대목에 대해서 그분들도 이야기할 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내키지 않는, 즐겁지 않은 일이라면 우리가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임해왔고, 뭐 당원들이 꾹 참으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동시에 당대표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의 동력이 상실되었다든가 그런 진단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은 이동당사 사업, 총선 기획단, 또 홍보 미디어단 해서 당이 일상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꾸준히 해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비록 그것이 미약한 활동이었지만 그것이 현재 우리 당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맥시멈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보통합 논의가 없었더라도 그 이상의 활동을 하기에는 인력, 재정 모든 면에서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도부가 신뢰를 상실했다, 이 진단에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따져보면 미흡하고 부족하고 때로 판단 착오도 하고 그런 것들도 뭐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당원들에게 신뢰를 상실할 만한 어떤 행위를 했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50여 차례의 그 전국적으로 벌어졌던 온오프라인 토론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에 저는 충분치는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당원과 소통하지 않고 마음대로 일을 했다, 이런 지적에도 저는 당대표로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토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당원들에게 정보를 감추거나 이랬던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은 중요한 문제죠. 매사에는 시기가 있죠. 그때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놓치고 나면 못하게 되는 일들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2월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후보를 준비해야죠.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한 60여 분 정도 당원들이 이제 총선 출마자 교육에 등록해서 이제 이런저런 교육 과정에 들어가 있고요. 어떤 부분은 당 자체에서 후보자의 총선 준비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고, 어떤 교육들은 당 자체에서는 할 역량이 없어서 외부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또 정책 공부나 선거에 관한 공부도 하고 있죠. 문제는 그런데 이대로 그냥 여러 야당들이 있는 조건에서 이 후보들을 출마시킬 경우에 당선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이게 우리의 문제죠. 아니 뭐 후보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민주노동당식으로 당을 알리기 위해서 저 출마해라, 뭐 당에서 등록비는 대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빚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당을 위해서 사람이 망가지면, 소모되면 그 당은 못 큰다고 저는 생각해요. 당이 크는 길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총선 후보자, 각급 선거 후보자들을 소모품처럼 이렇게 써가지고는 당이 성장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비록 패배하는 선거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사람이 길러져야 되거든요. 제가 당대표로서의 고민은 이 조건에서 그냥 출마를 하게 되면 몇 명이 출마를 하든 당선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그리고 이제 야권 연대를 하는 경우에도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방식으로 경선에서 단일 후보 될 수 있는 곳 거의 없다. 뭐 심지어는 단일 후보가 되는 곳에서도 한나라당 후보를 이길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그게 우리 당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통합이 되든 안 되든 우리 당원 가운데에서 출마 의지를 가지고 있고 출마할 만한 조건에 있는 분들은 또 당이 그런 출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일들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안 하고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역량의 부족 때문에 당이 총체적인 역량 부족 때문에 지역구의 당선자를 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거, 그게 우리의 고민이죠. 세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데요. 박원순 씨나 안철수 씨가 우리 당에 오겠습니까? 여러분이 박원순 씨나 안철수 씨 같으면 이 당에 오겠어요? 뭘 보고 옵니까? 이 당에 대통령이 되거나 서울시장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뭘 보고 이 당에 오겠습니까? 이 당에 국회의원 출마 의사를 가진 사람이 이 당에 올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국회의원 되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위험도 감수하고 불리함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우리 당에서 출마할 수 있습니다. 과연 안철수 씨 훌륭한 분이지만 우리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정치혁신이나 정당개혁의 꿈을 갖고 있는 분일까요? 박원순 변호사가 훌륭한 분이지만 과연 우리가 가진 꿈을 공유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당이 지지율 한 20% 25% 나오고 당에 돈도 많아서 국고보조원도 팍팍 타고 그래서 뒷받침을 다 해드릴 수 있는 당 같으면 우리가 오시라고 권할 수도 있고 그분들이 오실 수도 있죠. 근데 우리 당은 고급 장롱을 들여놓을 수 없는 8평짜리 판잣집 같은 당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비세는 연립주택 같은 당이고요. 민주당은 뻔듯한 그 아주 2층 단독주택 같은 데고요. 한나라당은 고대광실 같은 그런 기와집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층 연립주택 정도는 갖고 있어야 거기 고급 장롱을 들여놓지. 안철수 씨 같은 분은 너무 커서 우리 당 같은 8평 판잣집에는 들여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한 예를 말씀드리면 우리 비례대표 후보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책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분들을 몇 분을 우리가 좀 알아봐서 연구원장을 맡고 비례대표 2번을 하는 걸로. 비례대표 2번이면 국민참여당은 무조건 당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한 그걸 가지고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우리 당의 정책을 계속해서 알리고 추진해 나가고 이런 걸로 맞으면 국회의원 당선 보장을 하는 영입 제의를 3분한테 했는데 3분 다 거절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영입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참여당으로 들어오는 순간 솔직히 말해서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 경우에는 인간관계가 다 문제가 생겨요. 참여당에 들어오는 순간. 이것이 현재 우리 당이 처한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2번 정책 전문가를 영입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으로는 안철수 씨 같은 분이 오셔서 당대표도 하시고 대통령 후보도 하시면 좋죠. 그렇지만 그분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당에 들어오고 싶겠냐고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겨우 바람 맞고 햇볕 맞고 비 올 때 비나 피하는 정도의 작은 오막살이를 지금 지어놓고 있는 당이에요. 그런데 그런 큰 정당들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큰 정당의 문법, 뭐 유명인사 영입하고 이런 거 못합니다 우리 당은.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당 같으면 이렇게 있지를 않죠. 그게 당대표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 씨가 어디 와서 뭐 얘기한 것 때문에 우리 당원들은 속상해서 뭐라 하던데요. 제가 김어준 씨한테 실제로 국민참여당 지지율을 내 대선 후보 지지율만큼 올리는 게 내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어준 씨가 당신 지지율이 국민참여당 지지율만큼 내려갈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년 전에.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되고 있죠. 제가 그때 그러면 어때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때? 그렇지만
참배당 지지율이 올라올 수도 있잖아.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해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당은 못 와요.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이 당에 오겠습니까? 다 버릴 각오를 해야만 올 수 있는 당이에요. 그리고 여기 우리 당에 와 있는 사람들은 뭘 하고 싶기도 하지만 동시에 언제든지 다 버릴 각오를 한 사람들만이 모여있는 당이라고.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총선 준비를 해야 되고 대선 전략을 세워야 되고 그런 것이거든요. 너무 처량하게 듣지 마십시오. 그래도 즐겁잖아요. 굉장히 국회의원만은 큰 당에 있을 때보다 저는 정치가 이 당에서 훨씬 재밌어요. 예,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슨 하소연하는 거, 푸념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처한 현실은 있는 그대로 정확히 보자는 겁니다. 예. 답변이 됐기를 바랍니다. 예, 또 질문해 주실 분 있나요? 다른 당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엄청 웃을 것 같아요. 저 오늘 이 모임하면서 힘을 주실 줄 알았어요. 예,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이상하게 제가 사회보면 별로 질문 안 하십니다. 예, 한 번 더 이쪽 앞으로요. 예, 안양 지역위원회 신라김씨 김석준입니다. 저희 중앙당에서 대표님이나 지도부에서 상당히 굉장히 열심히 수고 많으시고 진보대 통합을 위해서 뼈를 깎는 아픔을 많이 음으로 양으로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반 당원으로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저는 뭐 대표님께 질문도 되겠지만은 우리 당 지도부에 저희 안양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진보대 통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그 경기도당 위원장님도 계시지만은 9월 25일 날 저희 안양 군포 의왕 상계 지역이 노동문화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 사회를 제가 봤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죠.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이 주관했는 노동문화제에 사회를 국민참여당 당원이 봤다. 상당한 이슈로 작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10월 9일에 안양지역위원회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그리고 안양시민단체, 상계단체가 주관하는 체육대회를 안양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행사를 하면서 상당히 우리 지역에는 특히 민주노동당과 그 진보단체, 시민단체에 있는 사람들하고 저희들 국민참여당 당원들하고 거의 가족같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지도부에서 각 지역 위에 앞으로 뭐 송년회도 많이 있을 거고 되도록이면은 지역 위원끼리 또 지역에서 당원들끼리 공감하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함으로써 또 생각은 다르겠지만 막상 테이블 위에서 맥주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지금까지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바라고 있고 물론 그게 반대되는 사람들은 이런 행사에 아예 나오지를 않겠죠. 이런 행사를 주관을 하다 느낀 건데 진보대 통합을 바라는 그런 당원들이 거기다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참석률이 당연히 저조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열렸던 우리 체육대회는 70명이 모였습니다. 안양 평촌고등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루 종일 했었는데 그리고 노동문화제에는 약 한 200명 정도가 안양 로데오 거리에 다 모였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각 지역에서 이런 행사를 좀 독려를 하고 지역별로 이런 물론 지도부끼리의 어떤 추구하는 여러 가지 시간들이 많겠지만은 지역에서 이렇게 좀 독려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당 지도부는 혹시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데서 질문과 올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건 제가 특별히
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지역에서 알아서 많이 하십시오, 그거를. 그게 필요하고요. 제가 한참 전부터 우선 중앙당부터 당직자 축구대회 한번 하든가 하자 그랬는데 노동당 쪽이 좀 소극적이었어요. 지금까지 쭉. 왜냐하면 그게 그 지역으로 가면 서로 이제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게 좀 수월하고요. 그래서 역시 지역별로 같이 공동사업 해보고 이런 데들이 먼저 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런 프로그램을 좀 그냥 알아서 시도당에서도 만들고 지역위원회에서도 만들어서 그냥 재밌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당장 통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언젠가 또 힘을 합쳐야 된다면 그런 인적 교류, 스킨십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매우 의미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뭐랄까요, 좀 제가 소감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쭉 한 1년 동안 진보정당 분들 만난 소감을 말씀드리면 저는 뭐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편견을 갖고 있거나 두려움을 갖고 있거나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분들이 이야기하면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대화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게 좀 착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장관하고 참여정부 때 뭐 대통령 경호실장 소리 듣고 뭐 국회의원하고 이런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한때 있었던 것이고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의외로 처음에 느낀 것은 이제 우리 당이나 혹은 저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왜 저 말을 할까? 무슨 계산을 하는 걸까? 이제 이렇게 이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넘어서는 데까지만 해도 시간이 꽤 많이 걸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청와대 수석을 했다, 뭐 장관을 했다, 국회의원을 했다 그래도 그냥 심심하잖아요. 사실 예우는 해주지만 속으로 뭐 별 사람이냐, 되게 우리 친숙하게 이렇게 지내는데 진보 진영 분들이 과거 집권 세력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볼 때는 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걸 못 느꼈는데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거리감 이런 것들을 그분들은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이 좀 지나고 나서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진보통합 논의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극복된 거, 그것만 해도 저는 이게 무슨 말을 하면 말 그대로 믿어주는 거, 그리고 그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주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 여기까지 오는 데만 해도 굉장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킨십을 각 지역별로 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그냥 뒷계산 없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 말 그대로 받아주고 그리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이런 게 이제 신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뢰인데, 예, 의외로 제 자신은 별로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종의 장막 같은 것 또는 장벽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좀 늦게 제가 좀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서로 잘 모르는 거죠. 서로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한 가지만으로 극복될 수는 없고, 지금 신락 임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지역 차원의 이 같이 운동을 하는 거나 대중 사업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당의 리더들이 토론회라든가 각종 행동 프로그램 속에서 함께 하는 거, 이런 다각도의 노력들이 진행되어야 되고, 참여당과의 통합을 반대했던 분들의 논리 중에서 표현이 이제 뭐 검증이 안 됐다든가 이렇게 표현이 좀 거칠게 나왔지만 믿을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아직 우리가 충분히 겪어보지 않아서 믿기 어렵다, 말로만은 못 믿겠다, 말로 하는 걸로는 못 믿겠다, 이런 뜻인데, 그게 결국은 서로 교류가 너무 10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잘 안 돼서 안타깝긴 한데, 그 진보통합을 성사시키기에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접촉, 협력, 공동의 경험, 신뢰, 이런 것들이 다소 부족한 가운데 2012년 이제 일정에 쫓겨서 좀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어그러진 그런 면도 결국은 있는 거 아니냐. 진작에 한 지방선거 때부터 이 논의를 시작해서 가을 운동회도 하고 봄 운동회도 하고 이렇게 왔으면 올여름에 좀 더 잘 됐지 않나 이런 아쉬움도 좀 있고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준비 없이 뭘 맞는 것 같아요. 준비 없이 배우자가 되고 준비 없이 부모가 되고 죽을 때도 준비 없이 죽음을 맞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보통합도 언젠가 닥쳐올 문제였고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그 상황을 맞이했던 것은 아니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좀 늦은 반성인데요.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또 적절한 때라는 속담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사전 준비, 노력 이런 것들이 대중적으로 충분치 않은 가운데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급한 그런 일정에 쫓긴 점은 있으나 그런 부족함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안양 지역위원회에서 한 것처럼 딴 데서도 가을에 날씨 좋을 때 빨리 급조해서라도 운동회들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또 표시 없으시면 이제 마무리 단계로 넘어갑니다. 나중에 또 기회 지난 다음에 말씀하시면 곤란하니까요. 뭐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고 느끼고 해서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아요. 저기 한 분 계시니까요. 그럼 마이크를 주시고 질의응답 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금천지역위원회 이율로라고 합니다. 그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좀 말을 좀 조심히 가려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좀 제목으로 보면은 2012년 진보 진영의 총선 대선 승리를 위한 국민참여당의 역할과 과제라고 나와 있는데 그 대안이라고 나온 것들이 전부 다 혁신과 통합이 뭐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되면 저렇게 하겠다. 이거 외에는 정말 우리가 독자적으로는 어떻게 총선 대선을 어떤 방식으로 도대체 어떻게 돌파할 건지라는 논의는 하나도 없이 좀 한편으로 좀 아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과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 고민들은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는지 우선 첫 번째로 묻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요. 아까 대표님께서 상황이 용인이 된다면 11월 말 전후에 전격적인 방법으로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시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 그 참여당이 동호회가 아니고 공당으로서의 어떤 책임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듯이 그리고 지도부의 신뢰에 대해서는 대표님 스스로는 아직도 신뢰가 있다라고 이렇게 상황인식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전에 그 대한사람님께서 문제 제기하셨던 시민광장의 그 새통축 가입 문자를 알고 보니까 김영대 비서실장님께서 지시했던 것이라는 그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의 진위 여부가 사실인 건지, 설마 대표님께서 사전에 인지하신 건지, 설마 대표님께서 사전에 인지하고 지시했다라고는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데요. 만약 김영대 실장님께서 지시한 것이라고 하면 전 당원들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했던 대표님, 그리고 말씀을 비서실장님께서 정면으로 위배하신 건데 이거 정말 큰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전에 몇 번이나 제기했었던 김천 선관위원장님의 그러한 그 상식적이지 않은 그러한 선거 행동들,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법적인 시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이번 11월 달에 아니면 12월 달에 혁신과 통합과의 통합 과정이든 아니면 진보신당, 그러니까 진보 통합의 과정이든 그럴 때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진행을 하실 건지 좀 책임 있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두 가지를 주셨는데 우선 첫 번째는 답을 드리죠. 저는 이 문제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2012년 우리 당의 과제는 의회 권력 교체와 정권 교체죠. 그거는 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선 창당 때부터 우리가 선언했던 것이고 한 번도 우리가 이 과제를 게을리하거나 눈에서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국민참여당이 해산되어서 이 일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보증만 있다면 그럼 저는 해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당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가 중요하죠. 만일 진짜 국민참여당이 해산하고 사라지면 100% 정권교체, 의회권력교체가 된다. 그러면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이 이루고자 하는 과제가 중요한 거죠. 우리 당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당이 중요한 것은 이 과제를 이룩하는데 꼭 필요한 존재일 때 우리 당이 중요한 것이죠. 전들 뭐 중요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정치에서 유아무개가 없어진다고 아무 일도 없다면 없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뭔가 그 우리 당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에 요만큼의 기여라도 혹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 제 스스로 생각한데 내가 없는 편이 이 정권교체, 의회권력교체에 더 좋겠다는 판단이 들면 저는 그날부로 정치를 그만두는 게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뭔가 나도 힘을 보태야 되고 내가 할 몫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겁니다. 다른 동지들과 더 크게 통합해서 세력을 키워서 그 일을 하든가.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싶죠. 근데 남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남들이 원하지 않거나 혹은 뭐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럼 혼자서 이제 또 그 일을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이 지방선거 때와 같은 방식으로 임한다면 후보를 쫙 내고, 그렇죠? 후보를 쫙 내고 그 다음에 야권 단일화를 요구를 하고, 그리고 협상 우여곡절 끝에 협상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데는 단일화 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안 되기도 하고, 그렇게 가는 게 지난 지방선거 때 했던 방식이에요. 그 방식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뭐 잘 얘기가 돼서 연합이 잘 돼서 뭐 몇 군데라도 우리가 단일 후보 될 수 있는 곳 돼서 가는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단일화 경쟁이 붙어서 져서 못 나갈 수도 있겠고, 요행이 한두 군데 몇 군데 이겨서 단일 후보 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건 결과에 우리 실력대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가고 비례대표 내고 이렇게 가는 게 우리가 지방선거에 대처했던 방식의 전략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방식을 다시 쓸 거냐라는 문제를 따질 때 어떤 명분, 어떤 실리가 있느냐를 정당으로는 따져봐야죠. 그리고 우리들의 행위가 실제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당에서 어떤 방침으로 채택된 건 아니지만 연독연 쪽에서 나온 제안이 지역구를 다 포기하고 다 양보해버리고 비례대표만 내자, 이런 제안도 나와 있죠. 저는 그것도 채택할 수 있는 하나의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어디 내도 단일 후보 될 가능성이 없고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면 당선될 가능성 없는 지역에 당에서 명을 내려서 후보들 돈도 못 대주면서 가서 소모품처럼 하라, 저는 이건 못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후보가 상관없어 내 혼자 힘으로 뛸래 당의 이름을 걸고 이러면 오케이, 그거는 괜찮겠죠. 그러니까 당에서 명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지역구는 다 접고, 그리고 지역별로 협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그러나 뭐 지역별로 뭐 부산 경남이나 이런데 문재인 실장님이 계셔서 거기서 주선해서 그 특정 지역 내에서 연대 연합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당 후보가 며칠 단일 후보가로 인정을 받는다면 그거는 중앙당에서 그냥 수용할 수 있는 거죠. 또는 한나라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호남 지역 같은데 이런데 우리 후보 나가겠다 그러면 내보내야죠. 이제 이런 방식도 채택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 득표율이나 또는 의석수,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를 생각할 때 그냥 후보 다 내서 싸움 붙는 게 좋을지, 이런 방식으로 이번에는 져주는 게 좋을지는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출마 준비하고 있는 우리 후보들은 뭐냐? 그렇게 항변할 수 있겠지만 후보들은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이 못 도와주는 거죠. 후보 본인이 모든 부담을 감수하고 자기가 원해서 뛰는 거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 당에서 방침으로 결정해서 나가라고는 못해요. 정치도 인간이 하는 일인데, 아무리 이념이 중요하고 무슨 다 공당의 뭐가 중요하지만 사람을 소모시키면서 당을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뭐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겁니다. 진보통합 추진하고 그 다음에 혁신과 통합이 제기하는 대통합의 논의를 포함해서 민노당 진보신당의 통합을 넘어서는 더 큰 범위의 진보통합, 이것도 우리가 열어놓고 하고 논의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안 될 때는 혼자 가는 거예요. 연대연합 노선으로. 구체적으로 연대연합 노선으로 어떻게 갈 거냐, 그것은 지금부터 논의해 봐야 돼요. 어떤 지혜를 모아 봐야 됩니다. 되게 정당은 이런 정도의 방침을 가지면 당을 운영할 수 있죠.
저는 이게 책임 있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제안하고 토론하고 당에서 수용하고 이렇게 해서 채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문을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이다. 다른 세력과 연합해서 더 큰 조직을 만드는 것도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잘 안 되었을 때 우리 혼자 연대연합 노선에 기초해서 우리가 결단해서 가는 방식도 우리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 질문은 다소 민감한 건데요. 아니요. 그냥 계십시오. 예, 제가 할게요. 김철 선관위원장 문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보고받기로는 카카오톡에서 뭐 말 주고받고 하다가 약간 비난받을 수 있는 오해가 있는 그런 발언들이 선관위원장이 나온 거다. 뭐 이제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당사자들이 잘 풀어나가시기를 바래요.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비거리로 만들어서 다투면 저는 정말 우리 당이 어려워지리라고 생각해요.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것은 피차간에 좀 삼가해야 될 문제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세통추 가입 문제, 시민광장,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당이 이제 새진추를 만들어서,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실장님 계세요. 아니 그냥 계세요. 계세요. 제가 할게요. 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만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당의 중앙위원회 산하에 새로운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새진추를 만들어서 새진추를 이제 최고위원회가 운영위원회가 되고 상임중앙위원회가 추진위원회가 되고 그 밑에 집행기구를 만들었죠. 집행위원회를. 그래서 이광철 전 최고위원님이 이제 전북도당위원장님이 집행위원장이 되시고 4개 분과를 만들어서 전 최고위원 뭐 당직자들이 분과장을 맡아서 새진추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당은 어떻게든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뭐 진보신당, 진보통합시민회의 모두가 모이는 그런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해야 된다는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그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찾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의 양자 협상과 각 당에서의 의결 과정을 통해서 성사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잘 안 될 경우에는 5.3일 합의를 했던 새통추라는 그 틀 속에서 국민참여당이 합류 문제를 의결할 수도 있고, 대개 그때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새로운 진보정당 새통추라는 기존의 진보통합연석회의에서 이어져 왔던 새통추라는 틀에서 국민참여당의 합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더 좋을까? 그렇지 않다면 새통추에서는 어차피 어려우니까 민주노동당 당대회와 우리 당의 전당원대회라는 이 당의 일상적 의결기구를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양당 통합 방식을 중심으로 하면서 외연을 붙여나가는 것이 더 현실적일까? 이걸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뭐 전농, 민주노총, 뭐 여러 주체들이 뭐 진보교련, 뭐 하여튼 여러 주체들이 거기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상황이 가지를 않아요. 예, 우리 새진추는 우리 당 최고위원회는 이 진보통합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꼭 성사시켜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당대표의 판단은 모든 경우에 대비하자. 모든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 당은 전국 당원대회를 준비해 가고 민주노동당은 당 대의원대회라는 당대회를 준비해 가고 이 과정을 밟아가고, 혹시라도 이 과정을 원만히 마무리 지은 이후에라도 또 새통추 쪽에서 관문이 걸려서 이게 안 풀려서 진도를 못 나갈 수도 있고, 또는 민주노동당이 당대회 방식으로 잘 안 풀려서 우회로를 택해서 새통추에서 문제를 풀어가자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유동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활용 가능한 모든 통로에서 이 문제를 의결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새통추 구성원들을 보세요. 진보신당이 이 참여를 권유해서 들어왔던 진보교련, 또 뭐 빈민단체, 이런 데들은 진보신당 당원들이 하는 단체예요. 전농, 민주노총, 여기는 전부 다 민주노동당 배타적 지지단체고 사실상 민주노동당 당원들이에요. 그럼 민주노동당도 의결권을 행사하고
민주노동당의 사실상 당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들도 의결권을 행사하고 진보신당도 의결권을 행사하고 진보신당 당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도 의결권을 행사하고 다 이중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요. 우리 문제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보통합이 되기를 바라는 당원들이 있고 또는 저를 좋아하는 분들이 제가 추진하는 거니까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새통추에서 문호 개방을 해서 누구든 단체를 만들어서 뭐 1,000원의 운영 무슨 가입인가를 내고 회원을 모집해 오면 그러면 500명당 한 표의 의결권을 준다 이렇게 방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진보통합이 되기를 바라는 저의 마음을 이해하는 분들이 우리도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 가입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너무 당연하죠. 저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어요. 새통추에 저를 지지해 주는 분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시민광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광장 회원들이 지역별로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 가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민주노동당도 당대회에서 가결되고 우리도 가결되었는데 새통추에서 못한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 되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새통추의 진보통합을 추진하는 국민참여당의 우호적인 의결권을 좀 확보해 놔야 된다. 실제로 쓸데 없어질지도 모르고 쓸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을 야무지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보고를 들었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시민광장 회원들이 시민광장은 따로 있고 시민광장이 통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회원들 중에서 야 우리라도 나서가지고 새통추에서 의결권을 확보해 주자 라고 생각하는 회원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서 회비를 내고 그걸로 가입을 해서 의결을 할 수 있으면 좋은 일이죠. 저는 이것은 일상적인 정치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반칙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새통추의 구성원들이 모두 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국민참여당의 합류가 의제가 되어 있는 새통추의 회의에서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동의하는 의결권의 숫자를 늘려놔야 된다. 미리. 그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정치적 판단입니다. 그렇게 해서 논의가 좀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뭐 이게 왜 당의 상의 없이 이런 걸 했냐, 이건 당과 상의할 문제가 아니죠. 우리 당은 그 멤버가 아니에요. 그건 누가 알아도 유시민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 진보통합에 같이 하고 싶어서 참여했다. 저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뭐 이제 새통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분들은 이걸 문제 삼을 수 있겠죠. 그것은 판단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판단의 차이. 그냥 판단의 차이예요. 여기에는 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몰랐던 것도 아니고요. 제가 사전에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이고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무슨 국민참여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무슨 혼선을 초래한 바도 없고 다만 만에 하나 혹시 새통추에서 표대결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위험 때문에 이 위험을 사전에 완화하기 위한 조처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필요한 방안을 강구했던 것이다. 당 밖에서 보시는 분들이 보면 왜 이거 가지고 떠들고 있냐 이러실 텐데요. 저는 이것은 매우 정상적인 정치적 과정이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던 그대로의 일입니다. 해명이 됐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혹시 또 전국 당원대회를 하게 되면 이번처럼 선관위로 하여금 하지 않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아예 따로 구성하겠습니다. 이게 당의 일상적인 당헌 당규상에 따른 구성되어 있는 상설기구로 하여금 이 전당대회 준비를 하게 이렇게 했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그냥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전당원대회 같은 경우는. 다음번에 혹시 하게 되면 그때는 미리 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당의 상설기구와는 별도로 당헌 당규에 입각해서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좀 보완하면 더 낫겠다는 판단을 이번 과정 거치면서 당대표로서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납득이 되셨어요? 왜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됐는지?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런 정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긴 시간 동안 당원 여러분 깊은 관심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그 서울, 경기, 인천 주요 당직자 회의를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8평 판잣집에 관리비가 필요한 듯합니다. 뭐 특별 당비를 뭐 내시는 분도 괜찮고요. 뭐 당비를 스스로 올리시겠다는 분들에 대하여 막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관심 가져주시고, 이 강요는 아닌데 마음에 울림이 있는 분들은 행동으로 옮겨주시면 참 관리비로서 넉넉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 주실 말씀 없으시죠? 예, 그럼 이것으로 예. 제가 마무리 인사 말씀만 좀 드리죠. 제가 당대표로서 이제 지난 제가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별로 이룬 게 없어요. 원내 진출도 실패했고 또 당원을 많이 늘리는 것도 하지 못했고 당의 지지율도 못 올렸고 거꾸로 제 지지율이 내려왔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마음속으로 속도 상하고 서운하시고 그럴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저는 서운한 것보다 미안하죠. 제 생각은 나서서 이렇게 직접 하면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당대표로 나왔고, 또 4월 보선에서도 뭐 확실치는 않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원내 진입이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또 실패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당대표의 역량이 현재 우리 당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데에 미흡한 리더십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당원들께 굉장히 미안하죠. 미안하고 누가 당대표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미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럼 잘 안 될까? 우리 당이 우리끼리는 재밌고 좋은데 그거 하려고 당을 만든 건 아니고 진짜 원수 갚으려고 만든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수 갚는다는 표현은 김대중 대통령님 표현을 빌면 춘향이 의하는 변사또를 처벌해서 풀리는 게 아니고 이도령을 만나서 풀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신이 정권 잡으면 정치 보복할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보수 진영 쪽에서 계속 물었을 때 김대중 후보의 답변이 춘향이의 한을 푸는 것은 이도령을 만나서 푸는 것이지 변사또를 처벌해서 풀리는 것이 아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하는 말로 원수 갚으려고 당을 만들었다고 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든 이 한나라당 정권을 종식시키고 다시 진보개혁 정권을 세우고 민주정권을 세워서 대통령 억울한 것도 풀고 그리고 망가져버린 나라도 다시 세우고 민주주의도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도 되찾고 젊은이들에게 희망도 주고 우리가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창피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서 당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입당을 할 때 이해찬 총리님이 굉장히 말리셨거든요. 한명수 총리도 말리시고 당을 만들 때도 반대하셨고 제가 입당을 한다고 할 때도 그냥 말리셨는데 참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라 막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이해찬 총리님이 중국인가 미국인가 해외에 가셨던 동안에 제가 입당을 했거든요. 그렇게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순전히 논리나 명분만으로는 못합니다. 다 인간관계가 있고 역사 속에서 형성된 관계망들이 정치를 이루어가는 요소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참여당에 입당을 말린 여러 가지 논리 중에서 그분들이 말린 제일 큰 이유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려면 그 당에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당에 입당을 일단 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지방선거 전후해서 진보통합에 관한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한 걸 알고 처음에는 진보정당들하고 어울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참여당은 더 커야 되는데 진보당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마이너로 이렇게 마이너 정치 세력으로 되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반대로만 왔거든요. 제가
반대로만 온 결과 당 지지율은 못 올리고 제 지지율은 당 지지율만큼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김어준 총수 말이 결과적으로 맞았던 거죠. 저는 그 말이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면서 당에 입당을 했고 지금까지 당대표도 맡았고 당대표 맡을 때도 많은 분들이 반대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진보통합이 일단 좌절되고 난 후에도 당대표를 사임하고 뒤로 빠져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입당하는 걸 반대한 분들도 지금은 어느 정당에도 가입하지 말고 대학에서 강의하고 책 쓰고 이렇게 하면서 밖에 있으라고, 그래야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저를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 말이 다 맞았지 않냐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 말이 맞다고. 근데 그 말이 맞는 전제는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해서 이기는 것을 진짜 목표로 삼았을 때 맞는 말이고,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진짜로 정당을 바꾸지 않고 정치 구조를 못 바꾸면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또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정치는 변하지 않는다. 그 말들이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제가 국민참여당에 입당한 것도 아니고 그 우려를 이해를 못해서 당대표를 맡은 것도 아니에요. 4.27 재보선 때 6.2 지방선거 때 그냥 일방적으로 양보해버리고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라고 많이 권유하셨어요. 제가 그걸 몰라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택했던 방식, 제가 선택했던 길들이 옳다는 증거는 없죠. 옳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또는 그것이 합리적이라는 것도 확실치 않아요. 우리가 했던 것은 우리가 처한 조건 속에서 우리의 지향을 놓치지 않으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시도를 해본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당이 1년 반 동안의 창당 이후에 정말 많은 시도를 했다고 생각해요. 정말 개인적으로는 정치 생명을 걸고 당으로서는 운명을 걸고 여러 차례의 아주 벼랑 끝 승부를 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작은 당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큰 승부를 짧은 기간에 많이 해본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공하지 못한 우리의 1년 반을 돌아볼 때 무엇을 가장 우리가 눈여겨볼 것인가 이렇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뜻이 옳고 지향이 옳아도 세력이 없이는 인정받지 못한다, 국민들에게. 그 점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가장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진보통합의 전 과정, 지금 일단 좌절되어 버린 이 진보통합의 과정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해를 못할 수 있겠죠. 국민참여당도 하는 짓을 이해를 못하겠대요.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하려고 하는 것, 하려고 한 것이 뭐냐, 이 점만 봐주시면 이해가 될 거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게임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공정한 게임의 룰을, 공정한 게임의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 국민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저 누가 대통령 되느냐, 서울시장 되느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도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정치 구도는 영속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위험한 승부를 여러 차례 하면서 1년 반 동안 왔는데, 지금 가장 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아무리 주의 주장이 옳고 그것이 필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데 걸맞는 세력을 갖지 못하면 일을 해낼 수 없다. 이 점이 가장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저는 국민참여당이라는 이름이 아닌 그 어떤 다른 이름의 정당이라도, 또는 당대표가 유아무개가 아니라 김아무개, 박아무개인 정당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정당의 노선 정책이 제 마음에 꼭 들지 않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고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여튼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정치의 실제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김해에서 경기도에서 은평을에서 이렇게 했던 수많은 도전, 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던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한 번의 승부에서 이기기 위한 게임을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번 이겨봄으로써
근본적으로 한국 정치의 게임의 구조를 바꾸는 일에 진도를 나가고 싶었던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을 생각할 때에만 국민참여당을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지율이 한 15% 갔다가 3%로 떨어졌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1년 반 동안 국민참여당 당원으로서 한 2년 가까이 됐네요. 제가 11월에 입당, 10월인가 11월에 입당했는데 2년이 됐네요. 맞죠? 2009년, 2011년, 네, 2년이 됐네요. 제가 입당한 지가. 그 2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수많은 고통을 겪었고 당원들이 분투하셨고 정말 당원들 평범한 당원들이 저와 함께 그 치러야 했던 그 수많은 싸움들을 생각하면 진짜 눈물이 앞을 가려요. 근데 지금 이 2년을 겪고 나서 저에게 가장 크게 드는 생각은 세력을 키우지 않으면 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어떤 동기에 의해서든 이 일을 할 수 있는 세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서 이 진보통합과정에 임해왔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뭐가 우리 앞을 더 기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국민참여당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당을 만들면서 이루려고 했던 목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 거. 이 원수 갚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당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가 제 임기니까요. 제 임기 끝나는 날까지는 계속해서 이 목표를 추구해 나가랍니다. 진짜 뭐 먼지가 되고 싶어서 먼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먼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금은 편안하고 즐겁고 더 즐겁고 행복한 길로 당원들을 모셔서 왔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데 저도 그걸 이루지 못해서 굉장히 미안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러나 국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변화 이런 것들을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인지하고 그런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희생하는 자세로 임한다면 저는 2012년에 우리가 원래 하고자 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상황을 우리가 볼 수도 있다. 그런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서로 믿으면서 갔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마무리하겠는데 우리 대표님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까지 함께 왔고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될 우리 주위에 있는 당원 동지들을 서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큰 박수를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